세상을 향해 눈과 귀를 열고 서로 소통하며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북통합문화센터 평화통일 열린 강좌의 진행을 맡은 저는 유윤경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바로 남북한의 전통음악과 전통악기입니다. 대중문화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이 우리의 다양한 문화로 확산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까지도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통음악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음악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해 오신 분입니다. 동국대학교 하승희 박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북한 사회문화와 음악을 연구하고 있는 하승희라고 합니다. 인사와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에서 공부하는 최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에서 북한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박근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남북한 전통악기와 전통음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경험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학부 때 가야금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음악을 전공하면서 북한음악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분단 이후에 우리는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각자의 이제 전통을 각자의 방식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는데 오늘은 그 지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남북한 전통악기와 전통음악이라는 주제로 먼저 첫 번째 남북한 전통악기의 특징과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남북한의 개량악기, 여기서는 북한의 개량악기를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의 민족음악 교육과 인재 양성, 네 번째로는 남북한 전통음악 교류와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남북한 전통악기의 특징과 발전인데요. 간략하게 남한과 북한의 전통악기의 특징을 일단 말씀드리자면 남한은 전통의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고 전승을 하는 것이 우선시가 됐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개량을 남한보다 먼저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창작 연주에서 그 민족악기,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전통악기를 민족악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민족악기가 그 서양악기와 같이 함께 연주를 했을 때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창작 연주에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일단은 이제 보고서 그 민족악기를 개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남한의 경우,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통을 좀 더 중시했기 때문에 악기 개량에 소극적이었던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먼저 악기 개량을 시작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개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한은 민간 주도의 악기 개량 사업, 그러니까 민간이 주도를 해서 각각 이제 악기사에서 운영을 해서 악기 개량을 이제 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에서는 지도자의 지시 그리고 국가 주도로 악기 개량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민족 개량 사업은 1956년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음악 분야의 이제 주체를 세우기 위해 민족음악과 민족악기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당의 요구에 맞게 개량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60년대 후반에 그 민족관현악 편성, 그러니까 70년대는 이제 가극의 혁명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관현악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음역대가 좀 더 넓고 새로운 이런 민족악기의 개발이 좀 필요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점점 다양한 악기까지 개량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64년에 북한에는 전자음악 합성기가 처음에 제작이 보급이 됐는데 이거는 일단은 전자음악 합성기 이전에 이렇게 신디사이저라던가 이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 서양 악기의 조선음악 복종에 따라서 장세납, 저피리 이런 10가지 민족악기 외에 다양한 양악기 소리가 포함되었다. 그러니까 전자음악 합성기로 기계음에서 다양한 민족악기 소리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계 악기에 이제 다양한 합성의 그런 민족악기의 음악 소리를 낼 수 있게끔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김정일이 직접 충성 5형이라고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악기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대금류,
피리류, 해금류, 태평소 등등 이렇게 대금류라고 해서 그러니까 대금의 한 일종 대금의 다양한 종류들을 이제 총괄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고음저대, 중음저대, 저음저대 등등이 있고요. 피리류에는 대피리, 소피리, 해금류에는 소해금, 중해금, 대해금, 저해금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소는 이제 장세납이라고 개량을 했고, 가야금은 기존의 12현 가야금에서 21현 가야금으로 현을 늘려서 개량을 하게 되고요. 또 새로운 악기가 나타나는데 약간 악기의 모양까지 이제 변형을 시켜서 옥류금이라는 악기도 나타나게 되고요. 어음금이라는 악기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악기의 개량은 아무래도 이제 자유로운 전조, 이조, 저음김을 가능할 수 있게끔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양악기와 함께 연주를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개량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북한 악기개량 연구라는 그 국립국악원에서 출판한 내용에 이제 수록된 것인데요. 북한 민족악기 개량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중요한 것만 보자면 음량을 확대하고, 그리고 악기 재료 연구라던가 악기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연구가 토대가 됐다는 점, 그리고 악기 개량에 있어서 악기를 그 개발하는 이런 악기 연구자라던가 아니면 뭐 악기 제작자 위주가 아닌 연주자라던가 작곡자도 함께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악기가 쓰였을 때 좀 더 현실에 맞게끔 쓸 수 있게 되었던 점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또 개량을 했다고 해서 이전에 이런 민족적인 음색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다 무시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또 보존 음색을 좀 중요하게 여긴 부분도 있고요. 현대적 미감 적용이라고 해서 북한의 일단은 민족음악 같은 경우는 그 인민들의 이런 미감을 맞게끔, 그 시대의 요구에 맞게끔 변화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남한의 국악기 개량 사업은 64년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국립국악원에는 이제 2006년에 악기연구소가 설립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 목표에 대해서 국악기 정통성 회복, 국악기의 과학적 연구, 국악기의 표준화를 목표로 해서 연구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혹시 그 질문이 있는데요. 그 북한에서 이렇게 개량 악기를, 민족 악기를 개량을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소리가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개량을 했다, 이렇게 그냥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런 개량 악기를 하게 되는 특별한 뭐 배경이 있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전통을 새롭게 이렇게 재건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북한식의 그런 전통을 보는 시각이나 관점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악기를 개량을 그렇게 나가고 방향점을 이제 그렇게 잡아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일단은 제가 뭐 5, 60년대나 이렇게 악기 개량 사업을 이야기했지만, 이전부터 그러니까 그 국가의 건설 시기 이후부터, 그 직후부터 일단 그런 논의들이 조금씩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하자면 특정 시점에서 뭐 악기 개량이 뭔가 좀 더 뭐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있지만 초기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면 뭐 이게 자연스럽게 좀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국악기 제작과 보급은 민간 제작자들에 의해서 판매되고 보급이 됩니다. 반면에 북한은 국가 주도하에서 기관과 단체에 이제 제작을 해서 상용화가 되는데요. 그 전국 각지의 악기 연구소 그리고 악기 제작사를 만들어서 개량 그 악기 시연회를 또 열기도 하고, 연구 토론회를 통해서 이 악기를, 만들어진 악기를 일반화를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악기 공장으로는 이제 평양 악기 공장이 있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개량 민족 악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악기사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산된 악기들은 각 전문예술단체에 보급되고 연주가 되고요. 대표적인 악기 브랜드라고 하면 음방울 그리고 아리랑이라고 있습니다. 그 혹시 이렇게 북한에서 개량 악기 사업이 진행되었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남한에서도 개량 악기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혹시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남한에서 이제 악기 진행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64년 이후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때 하지만 이제 또 북한보다는 또 이후에 좀 악기 개량이 좀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악을 보는 전통 음악을 보는 관점 자체가 전통의 전승과 보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량이 조금은 늦어진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악기를 막 적극적으로 이제 개량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작곡가들도 아까 참여를 막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약간 전통 음악의 느낌이 나는 뭐 새로운 곡들을 많이 작곡을 했는지. 북한은 인민의 미감, 현대적인 이런 감각, 미감에 맞춰서,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이제 변하는 이런 미감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또 음악도 변화를 해야 한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요한 전통 음악이라고 하면 민요를 대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민요를 기반으로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대 시대, 그러니까 과거에는 팥소리 같은 경우는 지금 쇳소리라고 하면서 이제 금지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유순한 소리를 원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과거에 재미없는 음악이다, 과거의 낡은 음악이다라고 이야기 치부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맞게끔 이제 민요가 또 새롭게 발전된 부분이 민요풍의 노래라는 것이 있어서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모란봉 전자악단, 이제 당시에는 모란봉 악단이 민요풍의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민요풍의 노래는 뭐 관현악이라던가 다양하게 이제 연주가 되고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다.